이번 시간에 유형 1번, 2번을 했고요. 오늘은 3, 4, 내일은 5, 6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3.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일단 나눗셈을 직접 하는 법은 다들 알고 있죠? 아마 조금 이따 할 것 같은데. 나눗셈을 직접 하는 법. 나눗셈의 핵심이 뭐죠? AX를 AX? 그래, AX라고 하자. BX로 나누어 몫이 QX, 나머지가 RX. 나눗셈 다들 해봤을 테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나눗셈을 우리가 이제 항등식 또는 뭐 다른 말로 검산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쳤던 거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된 수식을 볼 때마다 AX를 BX로 나눈 몫과 나머지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나머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할까요? 얘가 나머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네, 바로 차수죠. 얘의 차수, RX의 차수가 어때야 한다? 이 BX의 차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나머지로서 인정받는 거죠. 이런 얘기 좀 하는데,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숫자를 5 곱하기 3, 15 더하기 8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23이라는 숫자를 5 곱하기 3 더하기 8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3을 5로 나눈 몫은 3이고 나머지는 8이야 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죠?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면 안 되잖아. 그치? 5명밖에 없는데 8개가 남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요식을 이렇게 고쳐요. 8이라는 수를 다시 한번 이렇게 5로 나눈단 말이에요. 5일은 5, 나머지는 4. 무슨 뜻이야? 8이라는 수를 5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8. 이해 가요? 따라서 요 둘을 이제 5 곱하기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적어줘요. 이 3은 이렇게. 그래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8이가 아니라 몫은 4고 나머지는 3이야 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 가죠? 지금처럼 썼다고 해서 이게 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머지가 아니라 가짜 나머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23을 5 곱하기 3 더하기 8로 썼으면은 이 8은 5로 나눈 진짜 나머지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요걸 보통 가짜 나머지라 부르는데, 이건 가짜 나머지예요. 진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 이 가짜 나머지를 다시 나눠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해 가나요?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나눗셈에서는 얘의 차수가 항상 얘보다는 작아야 나머지로 인정. 혹시 차수가 얘보다 작지 않다면요, 요거 가짜 나머지예요. 얘랑 비슷한 겁니다. 요거 다시 요걸로 나눠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가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이해가 간다고? 나중에 뭐 문제 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아마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이따 문제 나오면 그거 풀면서 다시 연습해 볼 거고요. 세 번째 나오는 게 항등식의 성질. 이를 기본적으로 x에 대한 항등식,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니? x에 무슨 숫자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 나오면 여러분은 요렇게 고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에 대한 항등식 하면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리고 나서 모든 개수는 다 0이야. 이 생각. 그래야 x에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0 나오겠죠. 이해 가나요? 만약에 문제가 y에 대한 항등식이라 한다면은 마찬가지인 게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마찬가지 개수는 다 0, 0, 0이야. 이렇게 쓰는 방식을 응용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해 볼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미정계수법. 이거는 뭐
실전으로 풀어봐야 좀 이해 갈 테니까 실전 문제를 풀면서 지금 방금 언급한 네 가지 개념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페이지 넘겨서 21쪽. 나는 기출문제 맛보기만 풀 거예요. 여러분은 앞뒤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21페이지 13번 문제 4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눈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얘를 얘로 나눈 몫은 qx 나머지는 rx라 할 때 q1 더하기 r 값을 구하래요.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직접 나눗셈을 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요? 다시. 원래 이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문제 중에서 직접 이제 한 번씩 해보는 나눗셈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대입을 적당히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거 다시 할게요. 여기다 혹시 뒤에다 는영 붙이면 이 2차 방정식이 허근만 가는 거 혹시 이해가요? 네, 그런 스타일일 때는요. 직접 나눗셈을 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그건 대부분이. 물론 나중에 가서 꽤 어려운 오메가 등장하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냥 직접 나눗셈을 하세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개수만 쓸게요. 그냥 3차, 2차, 1차 상수. 그치? x는 안 쓸게요. 여기도 x계수가 2차, 1차 상수. 이렇게 숫자 3개씩 3개씩 끊어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뭐 4 쓰면은 앞에가 4, 마 4, 4. 이거 이해 가요? 곱하기 빼면은 요건 2, 요거는 마이너스 하나 내려서 5가 되겠죠? 맨 앞에 숫자가 2니까 곱하기 2를 이용해서 2, 마 2 플러스 2 빼면은 1, 3, 아이고 1, 3 나오죠? 이게 각각 이제 실제 개수들이에요. 이건 몫이고요. 지금처럼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1차식이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맨 밑에 있는 게 나머지인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머지도 역시 1차식 이란 얘기죠. 따라서 Q 몫에다가 1을 대입하고 여기 1 대입하면은 Q1은 6 나머지에도 똑같이 1을 대입하고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이제 4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6과 4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죠? 14번 날씨가 따뜻해서 놀러 갔나 봐요. px는 3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1 qx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px에 4x를 더한 다항식에서 얘를 qx로 나눈 이렇게 쓸게요. 나머지 값이 5x 더하기 a라 하자. 이게 얼마겠는가? 그래도 마찬가지죠. 같은 계열 문제인 건 이해 가나요? 이게 보다시피 는 0을 붙였을 때 이게 실근이 안 나와요. 허근이 나오는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직접 나눗셈 하시오의 뜻이죠. 여긴 px가 아니라 px에 4x를 더했네요. 그럼 여기 자리가 이제 5x가 되겠다. 그치? px식을 써보면은 3차 개수가 3, 2차는 없으니까 0입니다. 1차 1, 1이 아니라 5죠. 4x를 더했으니까. 상수 11이고요. 요거를 2차식인 2차 한계수 1, 마 1 플러스로 나누는 겁니다. 똑같이 3 하면은 3, 마 3, 3 빼면은 3, 2, 11
여기다 3 쓰면은 3, 마 3, 3 빼면은 5, 8 나오네. 그치? 그래서 나머지가 보다시피 뭐예요? 5x 더하기 8이 되겠죠? 쉽죠? 뭐 이 교재는 나 쉬워. 100점 맞아야지. 이 교재는 100점 맞아야지 뭐. 그치? 15번 문제. 조리제법이 나오네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5를 x 빼기 2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리제법으로 찾는 그림에서 A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리제법은 언제 쓰는 거예요? 조립제법은 조립제가 만든 법이죠? 말이야 방구야 이씨. 조립제라는 사람이 어딨어 이씨. 조립제법은 조립자가 만든 법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조립제법은 언제 쓰는 건지 알아요? 그렇죠. 1차식으로 나눈.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요 1창의 개수가 1인 1차식 나눗셈에서 쓰는 거죠. 이걸 조금 응용해서 이제 일반적인 모습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1차식 나눗셈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잖아요. 조리제법이. 나누기 1차식. 하는 요령은 다들 알다시피 개수만 일단 적어요. 3차 개수,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 만약 중간에 없으면은 그 자리는 이것처럼 0으로 비워두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어떤 숫자 적는 거죠? 조리제법은?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적어주는 거죠. 그 x값은 얼마고? 2고. 그걸 적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첫 숫자는 그냥 드랍되고요. 드랍 더 비트. 드랍되고요. 나머지부터는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가 반복되죠. 첫 번째 숫자만 그냥 드랍. 그 다음부터는 곱한 값 2를 적어서 덧셈. 곱한 값 마이너스 2를 적고선 덧셈. 곱한 값 6을 적고선 덧셈. 이렇게 하는 거죠. 알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숫자가 바로 이 나눗셈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고 얘네가 바로 몫이다 라고 해서 개수가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빈칸만 채우는 거라서 여기가 첫 번째 빈칸, 요건 A, 여기가 두 번째 빈칸, 여기가 B, 세 번째 빈칸, 여기가 C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A, B, C의 곱 구하는 건 1도 아니죠. 이해 가죠? 요걸 좀 활용해서 16번처럼 이제 개수가 X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숫자. 16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2로 바뀌었어요. 그쵸?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4x 빼기 5를 2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를 하는 게 나와요. 이게 아마 조리제법 처음 배울 때 아마 제일 헷갈려 했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냅하고 끝이요? 결석을 하나요? 냅하면 끝이야? 제발 결석을 하게 되면은 왜 결석하는지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알겠죠?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이유도. 자, 일단은 조리제법을 하는 기본 원칙은 나누어지는 식은 개수를 적어요. 2, 3, 마 4, 마 5.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얼마를 적는다고 했냐면요. 이 식이 0이 되는 값, 즉 2분의 1을 적는다고 했어요. 그쵸? 왼쪽에다가는 얘가 0이 되는 값인 2분의 1을 적습니다. 그 첫 번째 숫자만 유일하게 드랍되고 나머지부터는 곱하기 더하기라고 했죠. 곱하면 1, 더하면 4, 곱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6인가요? 그쵸?
근데 이렇게 썼지만 다시 이게 방금 한 조리제법이 얘를 얘로 나누는 조리제법인가요? 얘를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는 조리제법인가요? 위에 걸로 나누는 조리제법입니다. 조리제법은 기본적으로 x계수가 1차인 걸로 나눈 거거든요. 즉 요거 쓴 거 그냥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얘를 얘로 나눈 조리제법인 거죠. 왜? 얘가 0 되는 값도 2분의 1이니까. 이게 0인 값도 2분의 1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 지금 한 조리제법은 얘를 얘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4x 더 빼기 5라는 식은 얘로 나눈 몫인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와 나머지 인 마이너스 6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식을 적절히 변형하여 나는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라고 고치는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다들 경험해봤죠? 요령은 뭐죠? 이 뒤에 식의 계수 2를 이쪽에다가 대신 빌려주는 방식, 그쵸? 얘를 2배 하는 대신 얘를 나누기 2에서 이렇게 변형하는 방식을 쓰면 여전히 수식은 아까랑 똑같지만 내가 나누고 싶은 수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쵸? 얘가 나머지인 건 변함없죠. 왜? 이건 1차식이고 이건 그거보다 차수가 낮기 때문에 나눗셈으로써 나머지로서 적당한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 몫과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하는 거야? 몫을 QX를 할 때 Q1의 값을 구하시라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얘는 실제로는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는 거니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줘야 한다. 이게 몫 QX이므로 여기에 뭐 1을 대입하시오. 뭐 답 나오겠지 뭘. 답은 안 알려줌. 안 알려줘도 뭐 거의 다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큰 문제 없겠죠? 17번 모든 실수 x에서 땡땡땡이 성립한다. 이거는 바로 항등식의 또 다른 표기법, 또 다른 표현법이죠.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에서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 다 같은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수식은 항등식이군요. 그쵸? 자, 등식은 원래 항등식, 방정식, 불능식 세 개가 있어요. 항등식, 방정식, 불능식. 알아요? 삼형제? 등식, 항등식, 불능식, 방정식. 요 표현은 항등식으로 쓰는 표현이고 아까 항등식 할 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는데 항등식 나오면 뭐 한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능력꼴을 맞춰준 다음 이쪽은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그래놓고선 모든 개수가 0이면 돼 라고 푸는 방식이죠. 가끔은 이제 그거 이항하는 것조차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바로 우변값을 전개하여 이거랑 같은 거잖아 한 뒤 바로 푸는 방식이 있죠. 이게 아까 살짝 언급만 했던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계수끼리만 비교하자. 수업한 지 19분 만에 지각선 도착. 1차끼리 비교하면 A값은 2고 상수끼리 비교하면 B값은 4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푸는 방식을 뭐라 부른다고요? 계수비교법. 이해가요? 적당하게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야지라고 하는 방식도 있죠. 수치대입법, 숫자대입법.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냥 싹 다 이항해서 모든 개수는 0일 거야 라고 푸는 방식도 있긴 해요. 그거는 사실 잘 안 쓰는 방식이긴 한데 뭐 가끔 나오긴 할 겁니다.
요 이해 가죠? 이게 바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어떻게 맞출래라는 방법으로 지금처럼 계수끼리 비교하는 방식, 숫자를 적당히 대입하는 방식, 한쪽으로 모두 이항하여 모든 계수는 0일 거야 라고 하는 방식. 총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 더하기 B는 넘어가도 되겠죠? 저 지각생은 잠시 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에 자신이 없으면 카톡으로 증사를 보내던가 하세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아, 이거 색깔 잘못 썼다. 아, 이 식을 파랗게 쓸걸.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불편하네요. 불편. 굉장히 불편해요. 표현을 이렇게 쓴 것도 항등식. 대놓고 항등식 쓴 것도 항등식이죠. 예,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쓰는 걸 말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항등식이 있다. 구하는 게 뭐야? A, B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x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x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면 뭐 1도 답이고 2도 답이고 3도 답이고 다 답이죠. 그러니까 x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a, b를 구하는 문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a, 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뭐 하면 돼요? 좌변을 전개하여 계수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좌변 전개하면 4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하면 상수항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 보이죠? 따라서 2차항 계수가 4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6개를 후다닥 풀고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우리 즐거운 포토타임도 갖고 저번 주에 이미 예고했잖아요. 일요일날. 그쵸? 내가 이미 일주일 전에 예고했는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놀라고 있어? 준비됐죠?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자신이 없나 봐요. 19번 마찬가지입니다.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하여 땡땡땡이 성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 이것도 항등식이야. 이번에 문자가 2개짜리네. 2개짜리 문자는 어떻게 풀란 얘기일까? 똑같아, 내용은. x든 y든 어쨌든 x도 내림차순 정리, y도 내림차순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 다음에 계수가 다 0이라면 x, y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 아닌가? 그쵸?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와 있는 19번에 있는 그 수식 있죠? a의 x 더하기 y 빼기 b의 x 빼기 2 3x 더하기 5y 더하기 c 요 식을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자, 고치는 방법은 총 3가지. 다시 할게요. 나 여기 쓰라려. 잠깐만. 언제 배웠지? 손이 배웠네? 칼날에 베인 것처럼 싹 나갔네? 왜 그러지? 쓰라리네? 누가 나를 음해하나요? 밀집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쿡쿡 쑤시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뭐가 뻘건 게 묻어있다서 뭐가 했더니 피네 이제 보니까 이게. 네. 다시 할게요. 3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나 이 계수를 알고 싶어. 계수 A가 얼마가 B가 얼마가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지금처럼 적당하게 전개하여 계수를 비교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과 같이 전개하여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모든 계수값이 0이야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당하게 효율적인 걸 택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뭘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개해서 계수 비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요거 좌변을 딱 전개할 때 x의 계수가 a 빼기 b인 거 보여요? ax-bx인데
y는 여기밖에 없죠. 더하기 ay고. 상수는 요거 더하기 2b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저변 정개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얘랑 같으려면은 x 계수가 3이겠구나. a 빼기 b는 3. y 계수는 5겠구나. a는 5. 상수항은 같겠구나. 2b는 c. 요거 세식 이용하면 풀리지 않겠어? 그치? a가 5이므로 b는 2일 거고요. b가 2니까 c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 가죠? 다시 항등식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수 찾기 문제가 돼요. x 찾기가 될 수가 없죠. 항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x는 무조건 되는 이거 뜻이니까. 따라서 이건 당연히 개수 찾기 문제인데 개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찾아요. 개수, 적당하게 지금처럼 전개해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할 거냐. 숫자를 적당히 대입해서 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쪽으로 이항해서 모든 개수가 같다로 오고 풀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적당히 고르시는 겁니다. 뭐 무조건 베스트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해 갔죠? 넘어갈게요. 별로 안 빠르죠? 이거 할 때 동안은 웃으면서 해야지. 다음 교재도 웃으면서 해야 돼, 사실은. 참고로 작년에 비해 교재가 조금 쉬웠습니다. 작년 요 클래스에 비해 올해 고1 반은 조금 교재가 쉬워졌어요. 그건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교재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해가지고 선생님 교재 더 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추가 교재 복사해 줄게요. 이거저거. 20번 kx k 빼기 1 y k 더하기 4는 10. 자세히 보시면 k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 꼴이에요. 그쵸? k, x, y가 다 1차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문제를 잘 읽어야죠. 문제는 뭐라고 나왔다?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고 일단 x, y 따로따로 내리쳐서 정리해놨는데 젠장 문자가 k래요. k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되죠? 처음부터. 이해 가죠? 준식은 어떻게 고쳐야 한다? k의 1차식 꼴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내리차순으로. 그치? 여기 k1x인 거, k 개수가 x인 거 보이죠? 요거 k 개수가 y인 거 보이죠? 여기 1인 거 보이죠? k의 개수는 각각 x, y, 1이고요. 나머지 내가 표시 안 한 것들 이렇게 전개한 마이너스 y 더하기 4. 저 10까지 마저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준식은 다음과 같이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라고요? k에 대한 내림차순 방정식꼴. 그래서 뭐 한다고 했죠? 모든 개수는 0이 나오면 됩니다.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6? y가? 대입하면 x는 5가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그쵸? 네. 뭐가요? 어디가요? 내 글씨가 어디가 안 보여? 이거요? 이거요? 화살표예요.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머리와 손이 따로 노는군요. 미안해요. 화이트보드에 쓰다 보면 가끔 화이트보드에 이 정도 글씨 쓰면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않냐? 네가 나와 써볼래 한번? 나와가지고 여기 내 시청자들한테 인사도 한번, 구독자들한테 인사도 한번 하고요. 21번 x 4제곱 빼기 ax제곱 빼기 x 더하기 b가 x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fx랑 같아요 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항등식이 있다. 이것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럴 때 f3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F3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하나의 등식에 x 자리에 3을 대입하겠다는 뜻인데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어쨌든 블라블라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a 값과 b 값이 구해져야 F3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건 바꿔 말하면 어쨌든 a, b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가요? 이게 나눗셈으로 볼 수도 있나요? 이렇게 생긴 4차식을 이렇게 생긴 2차로 나눈다면 몫은 fx일 거고 나머지는 0일 것이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해석해서 풀 수도 있고요.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나누는 식이 이렇게 실근은 갖는 모양, 여기 는영 붙였을 때 근 2개 나오죠. 이런 형태일 때는 직접 나눗셈을 보통 안 합니다. 보통은 대입해서 풀죠. 일단 이 값은 얼마인지 모르므로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적당히 대입합니다. 그게 누구죠? x값 마이너스 1과 x값 2죠. 일단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한다. 이렇게 두 번 해볼게요. 각각.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의 4제곱 1, 마이너스 1제곱도 1. 곱하면 마이너스 a.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건 플러스 1 더하기 b고요. 우변값은 3개가 곱해져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괄호 얘가 0 나와버려요. 그쵸? 그럼 0 곱하기 머시기 곱하기 거시기예요. 우변은 싹 다 그냥 0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다음과 같은 식이 하나 나와버리죠. 같은 요령으로 x에다 2를 대입한다면 2의 4제곱인 16, 2의 제곱 4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한 마이너스 4a.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이건 빼기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b가 있는데요. 역시나 3개의 괄호의 곱 중에 이번엔 두 번째 괄호값이 0 나와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거시기, 머시기, 저시기 중에 가운데가 0이라서 어차피 싹 다 곱하면 0 나온다는 식.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와버립니다. 요 두 식을 열림만 한다면 충분히 A값과 B값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얼마죠? 귀찮은데? 다 볼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걸? 짜증나. 빼시! 그럼 얼마 이거 3A이고 2에서 14를 빼는 거 마이너스 12는 0이구나. A가 4군요. A가 4면 B는 얼마? B는 2인가? 이렇게 일단 A값, B값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F3이 얼마인 거라는 질문이었으니까. 이번엔 뭐 해야 되죠? 이제 X에다 3을 대입해야 돼요. 내가 작년에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걸 되게 못했어요. 이렇게 대입을 하기 위해서 나 누구 대입합니다. 대입한 식은 무엇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칠판에 써뒀는데도 문제 풀 때는 끝까지 안 쓰고 그걸 암산하고 있더라고요. 애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5문제 중에 5문제 다 틀립니다. 아주 환장하겠어요 진짜.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쓰는 게 뭐 대수라고, 그치? 뭐 몇 줄 안 되잖아, 보다시피. 자, 이번에 x에 3을 대입할 거야. 그럼 좌변은요, 3의 4제곱이면 81이고요. 빼기. 3의 제곱 9에다가 a 값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겠네. 다시 3을 대입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3이고요. 더하기 b입니다. b는 2군요. 더하기 2. 이게 좌변값. 이해 가죠? 우변은 x에 3을 대입했다고 3. 그럼 이건 4. 여기 3 대입하면 이거는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F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이. 그쵸? 이해 가죠? 자, 이거 보다시피 나는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이 식 자체가 보다시피 등식입니다. 등식이니까 쓸 때마다 계속 등식. 이렇게 등식이를 써야죠. 이 등식들아. 그쵸? 이해 가죠? 등식이니까 등식을 쓰는 거예요. 왜 등식인데 그 다음 줄에 갑자기 등호기호가 없어지지?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얼마야? 귀찮아. 83에서 380 빼기 36은 뭐야? 44? 가 4F3이랑 같대요. 그럼 F3은 11이 되겠네요. 이해 가죠? 자리가 없다. 큰일 났다. 22번. 3개 풀고 쉬었다 하자. x제곱 더하기 3x 빼기 4라는 식이
ax의 x 더하기 1 더하기 b의 x 더하기 1의 x 빼기 2 더하기 cx의 x 빼기 2 다음과 같을 때 이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즉 항등식일 때 A, B, C의 합을 구하시라는 문제.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을 쓰는 문제죠. 이거를 물론 다 전개해서 쟤랑 개수를 비교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잠이 솔솔 잘 올 거예요. 춘곤증보다 더 빨리 잠이 올 거예요. 너무 잠이 잘 오면 꿀잠 잘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아까 했던 요 스킬을 쓰는 거죠. 나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0 만드는 값은 알지 뭐야. 그걸 대입해야지 라는 스킬. 그쵸? 나는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걸 0 만드는 값은 알지 뭐야. 0과 마이너스 1. 그치? 그런 식으로 대입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 X에 0을 대입한다. 그리고 X에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뒤에를 보니까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게 0 되는 값은 충분히 알거든. X가 마이너스 1 또는 2잖아요. 마이너스 1 또는 2니까 이번에는 2도 대입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세 번만 대입하면 바로 A, B, C가 나오는 문제, 유명한 문제죠. X에 0을 대입하니까 다시 얘기했죠. 대입을 해도 이건 등식입니다. 쓰는 건 무조건 등식이 나와야죠. 0을 대입하면 좌변은 0,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하고요. 우변은요. 셋 중에 가운데가 0이라 생략. 이것도 셋 중에 얘가 0이라 생략. 0을 대입하면 가운데는 얘만 살아남죠. I'm survive. 살아남죠. 0을 대입하면은 B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치? B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므로 첫 번째 줄에서 B 값이 바로 2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뚝딱뚝딱 하면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넘어갈까요? 패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안 되겠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과 마이너스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3과 빼기 4까지가 좌변. 등식 까먹지 마시고. 우변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나는 0인데 나도 0인데 얘네 둘이 지워져 버려요. 0 때문에. 얘만 살아남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 C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에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3을 곱한 것이 될 것이고요. 좌변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6이랑 3C랑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C가 얼마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내가 A까지 구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네, 그런 식으로 직접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0 되는 값을 적당히 대입을 할 건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당부를 드리자면 이건 항등식이니까 등호기호를 꼭 써야 됩니다. 왜 수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략을 합니까? 처음 문제에 나온 식이 등식이니까 끝까지 등식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치 않다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제 개박살 나요. 그러지 마세요. 23번. 같은 거라 볼 수 있겠네. A의 x 빼기 1, x 빼기 2. x제곱 빼기 b. 아이고. b의 괄호 x 빼기 1 빼기 c.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면 a, b, c 각각의 값의 합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에 따라서는 전개가 쉬울 수도 있고요. 숫자 대입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대입한다면 얼마 대입해야 될지 보여요? 이거는 사실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게 좋겠는데 왜냐면은 이런 식이죠. 우변은 누가 봐도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쵸? 얘밖에 없으니까 2차항이. 따라서 여기서 a 값이 1인 거 나오지 않나요? 바로 이렇게 이해 가죠. 이거는 지금 내가 개수 비교법 쓴 거죠. 2차항의 개수는 1일 거야 라는 사실로부터 a 값 1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모른다고 쳐도 내가 여기에 대입을 한다면 당연히 이게 0이 될 수 있는가? 누구랑 누구? x에 1 또는 2를 대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1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 우변은 1을 대입하니까 요것도 0이에요. 좀 참고로. 그쵸? 그러니까 1 빼기 c만 남으니까 c값 1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0, x에 2를 대입하면 이거 2의 제곱 4 빼기 2 빼기 1, 1 곱하기 마이너스 b.
빼기 C입니다. 아까 C값 찾았으니까 대입하면 B값은 바로 나오겠네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ABC를 얻어낼 수 있죠. 이렇게 뭐 적당하게 섞어서 어떨 때는 개수 비교, 어떨 때는 수치 대입, 어떨 때는 난 둘 다 섞어서 하시면은 금방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24번. 혹시 24번을 조리제법으로 풀 수 있나요? 응? 뭐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의 x 빼기 2 더하기 b.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란 말이 안 나오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항등식일 때 a, b 값 찾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래요? 역으로 물어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숫자 대입? 숫자 대입? 전개? 뭐가 편해요? 사실 이 문제는 조리제법이 제일 편해요. 조리제법이라는 게 뭔 소린가?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린가? 하지 마시고요. 이 둘이 보다시피 x 빼기 2로 이렇게 묶여요. 그러지 않던가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 아닌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2차라고 깔보지 마시고 2차는 뭐 조리제법 못 쓰나? 요거 0 되는 값은 2란 말이야. 드랍되죠? 곱하면 2 더하면 5 곱하면 10 더하면 12네. 그치? 아싸 이게 12예요. B값은 10이고요. 그럼 이게 몫이잖아. x 더하기 5가. 그치? 요게 x 더하기 5 나오려면 a는 7이지 뭘. 응? 사실 이거는 지금처럼 조리제법이 더 편한 거긴 해요. 이거 어떻게 풀었대 얘도? 대입했나 봐요. 와. 고생했겠어요. 그쵸? 네.